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할 텐데요. 네. 오늘은 정지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명당부터 시작해서 명당, 협상, 안시성 이런 순서로 저희가 이제 해드릴 텐데, 야,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극장 상황을 보니까 안시성, 명당, 더넌, 협상, 관도 약간 비슷하고, 안시성이 한 1,100개? 평일 이제 수준이요. 네, 주말에는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는데 명당이 한 1,000개, 한 800개, 700개 수준으로 이제 협상하고 더넌 뭐 이렇게 지금 더넌이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확실한 건 물개는 끝났구나. 물개 끝났어요. 네.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68만 정도 나왔는데 어떡한지 한 7, 80 안 될 것 같아요. 한 70만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고. 아쉽네요. 네. 그래서 물개는 생각보다 하여튼 성적이 안 좋아서 한 120억 정도 들었는데 나름 다른 영화들보다 일찍 개봉해서 어떻게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역효과가 났네요. 그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추석 때 붙기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 그냥 최선의 수가 한 주 일찍 한번 해서 쇼부를 봐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너무 빨리 나버렸네. 네, 그래서 지금 4개 작품을 놓고 저희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3작품 중에서 이제 주말 성적 추석 지나면서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명당 그 전에 단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정평님도 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29일 날 오세요. 많이 모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티켓을 사셔가지고 이미 많은 분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한 19장 20장 안짝으로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극장에 전화 왔다. 오, 그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갈 줄 몰랐던 거지. 극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2층도 열까요? 2층도 있었어요. 2층 있어요. 그게 이제 복층 구조라 가지고. 사실은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안내만 받았던 거라 밑에 3개만 있나 보다 했는데 2층도 있는 거예요. 진짜 큰 관이네. 한 500석 넘는, 한 600석 가까이 되는 거죠. 야 2층도 열까요? 그래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층을 열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쵸. 앉아 계시면 저희 집이 하는데 잘 안 보인대요.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맞아.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미 여러 장 사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일날 현장에 몇 명이 오실까 조금 궁금해요. 표수와 앉은 사람 수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걸 그렇진 않죠.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운데 한 덩이 정도. 그러니까 130석짜리가 3덩이가 있으니까 가운데 한 덩이 정도 꽉 차도 선박이지 않을까 하는 소소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티켓을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취소하면 안 돼요. 취소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 취소하지 마시고. 몇 개 안 남은 것도 마주 채워주시기 바라고. 네. 혹시 안 사실까봐 미리 앞서서 사셨던 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야 되겠다. 내가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막 매물을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꼭 그럴 필요 없다. 아무튼. 그리고 그날은 저희 식구들만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티켓을 못 구했으면 그냥 오세요. 그냥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는 넉넉할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오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그리고 극장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못 가지만 몇 장 샀는데 어디 앉으세요. 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아요. 많아요. 예매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티켓이 없어가지고 티켓을 못 사서 못 가요 이런 거 게시판에 올리지 마시고 찾아서 전화합니다. 그냥 오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티켓을 못 구했으면 게시판에 달라고 하시면 계신 분들이 드릴 거고. 그러면 저희가 2층 가서 영화 볼게요. 그래. 그럼 되지.
해야지. 저희 티켓도 저희가 샀어요. 그럼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저희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티켓을 꽤 샀거든요. 네. 그 자리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2층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되니까. 네. 네, 그거는 어쨌든 와서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GB를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많이 오시고 연휴 때는 뭐 하십니까? 저는 뭐 오랜만에 네. 가족과 함께 짧게 가족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오. 네. 야. 그래서 간만에 어디로 가세요? 해외로? 네. 오. 그래서 네.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코에 좀 바람을 넣고 오려고 합니다. 좋지.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배 감독은 내려갑니까 대구? 네. 어떻게 또 황대리하고 또 만나나요? 황대리가 네. 가족끼리 뭐 제주도로 간대나? 진짜? 뭐 그런 거 같아요. 여행 가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요. 네. 전 추석 당일날 내려가거든요. 당일 새벽에 내려가는데 황대리 형 대구 가요? 응. 언제까지 있어요? 전 대구에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두 분이 상봉을 못하겠군요. 그렇군요. 자, 명당 보고 오신 분들 많아서 한 줄 평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에버모어님, 더러운 나눠먹기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섬세한 노인분장 감동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포에버모어님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일러마스님 역시나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가진 자들의 끊임없고 더러운 탐욕. 쯧. 네. 되게 좋으셨나봐요. 막 게시판에도 남기시고 인스타에도 남기시고 막. 네네. 네. 세일러마스님이 또 저희 애기들 하라고 네. 핀이랑 무슨 머리끈 이런 거를 선물로 잔뜩 보내주셨어요. 아빠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이오 클로에 0714님께서는 신흥 무관학교 톤은 여전히 꿋꿋하게 힘을 발휘하는 중이라고 평해 주셨네요. 이분 저 크루즈 사연 보내주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자친구분이 거기는 가고 싶어 한다. 네. 크루즈는 아직 잘 모르겠다. 네, 갔다 와서 꼭 인증샷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네. 김프로쇼 터가 안 좋아가지고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남겨주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19층에 있어서 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74미미콩님 이놈의 명당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있는 놈들이 더해.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름 작가의 부비트랩이 아닌가. 좋은 나라에서라고 좋은 나라라고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명당 땅덩이도 오타가 났는지 좁은 나라인데 네. 좁은 나라에서 있는 놈들이 더해.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내 눈에님 조승우 분. 점점점. 조승우를 좋아하시나봐요. 네. 진심이 담겨있네요. 네. 부캐님, 요즘에 활발하게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고 계신데, 네. 희미하게 끝나버린 명당과 흉당 역시나 정확한 조승우의 연기.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고, 뭐, 게시판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해서 영화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창의적인 삶을 꾸려가는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 네. 이번 달에 개간하고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 이번에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셔서 얘기를 못해 좀 아쉽긴 한데 부캐님께 볼드 저널 챙겨드리고 네.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은 아이오 클로의 0714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크루즈 여행 사연 보내주신 분. 네. 파인다이닝 보내드릴 테니까 남자친구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명당 시작하겠습니다. 명심하게 확실히 손을 끊어놓을 수 있는 터여야만. 천재 직관인 박재상은 명당 자리를 가로채서 나라를 쥐락펴락하려는 장동김 씨 가문의 계략을 막으려다 아내와 자식을 눈앞에서 잃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늘 복수를 꿈꾸며 칼을 갈고 있는 재상에게 몰락한 왕족의 흥선이 나타나 장동김 씨를 몰아내자는 제안을 하죠. 뜻을 같이 한 두 사람은 김좌근 부자에게 접근해 장동김 씨 가문을 몰아내려 합니다. 그러던 중에 두 명의 왕이 나올 수 있다는 2대 천자의 땅을 알게 되고 각자 뜻하는 바를 두고 씨름하게 됩니다. 땅과 인간 그리고 욕망에 대한 영화 명당입니다.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이요. 네. 자, 한 줄 평. 오늘은 특이하게 정평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기저기 맥만 집담한 형세. 여기저기 맥만 집담한 형세. 네. 네. 배 감독님은요? 종로 저작거리가 되살아나는 걸 본 경기 도민의 마음. 그건 뭐야?
제가 보고 났더니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 그래요? 좋고 알겠는데. 네, 남 얘기 같다는 건가? 네. 네. 그런 느낌이다. 저는 전전대회 금메달 딴 국가대표팀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빛이 바랬던 얘기인가? 기대는 있지. 네. 근데 저 팀도 나도 뭔가 쎄한 느낌 있잖아. 네. 전전대 우승했는데, 그렇죠. 금메달 땄는데, 네. 뭐 야구로 치자면, 이제 올림픽에서 그렇죠. 우승했어. 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세 번째, 지난번에도, 지난번 상대 안 좋았단 말이야. 네. 이번에 어떨까? 굳이 저 팀이 그대로 나와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아무튼, 네. 뭐, 그랬고요. 영화의 기본 정보를 제가 한번 훑어드리면, 명당, 관상 궁합에 의한 역학 3부작. 네. 관상이 2013년, 궁합이 2018년. 명당인데 126분이에요. 꽤 길고 12세 관람과 9월 19일 날 개봉했고요. 연출은 박희권 감독인데 박 감독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네. 출연진 나름 화려합니다. 조승우, 지성, 김성균, 백윤식, 문채원, 유재명, 박충선, 이원근, 김민재 뭐 이런 분들이 나왔고. 네. 제작은 주피터 필름. 배급은 메가박스 플러스 M. 첫날 1067개 열어가지고 관객이 11만 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기 전날까지 20만 정도 찍었는데 평일 관객 수니까. 그렇죠. 이 주말에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추석 때 스크린 어떻게 잡을 건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안시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금 많은 것 같고 찾아보니까 총재가 한 120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손익분기점 되려면 한 300만 명 정도 네. 해야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고요. 네. 박희권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박희권 감독님이 전쟁에 나온 분들을 특별 출연을 조금 시키셨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9년생 경원대 영어영문학 전공하셨네요. 2002년 Are You Ready라는 영화가 있는데 모험 액션 영화입니다. 그 프로듀서를 하셨습니다. PD 출신이군요. 네. 2009년 인사동 스캔들 각본 감독. 2011년 퍼펙트 게임 각본 감독. 이때 조승우 씨하고 양동근 씨. 네. 이 영화에 양동근 씨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네.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아애묘 성인이라는 중국 영화 감독을 하셨네요. 야, 이거는 어땠나 모르겠네요. 네. 그 찾아보니까 뭐 스티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궁금하긴 한데,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그냥 중국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에 챔피언 마동석 씨가 주연을 한 영화를 같이 기획을 했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2017년 명당 감독. 그리고 올해 2018년에 개봉을 했다. 이 2017년도 여름 작가 부비트 이름으로 잘못 적어놨는지. 네. 그러네. 곳곳에 있네. 마지막에 엿먹으라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녹음할 때는 자리 없는데 이따가 따져야겠어요.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쭉 숫자를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2002, 2009, 2011, 2016, 2018. 그리고 2017.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곳곳에 숨어있어요. 끝까지.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들 평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평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식 오빠는 꿋꿋하게 2개 해주셨습니다. 네. 자투리 땅의 혈투. 네. 박지훈 씨 3개. 추석 영화로는 적시타. 이용철 씨 3개. 자세는 좋은데 타율은 낮은 타자. 송영국 씨 3개. 애써 모인 기운이 각색하다 흩어진 형세. 임수연 씨 3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조선을 무너지게 만들었나. 장영엽 씨 3개. 부동산 공화국 이전에 이런 일이. 뭐 이래서 3개. 그냥 볼만하다라는 정도의 평이 아닌가. 득점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출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타다? 이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네. 평식 오빠는 냉정하게 2개 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습니까? 해외 가시기 전에 좀 한번 알려주고 가세요. 본인은 없겠지만.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국내에 계시면 할 일 없거든요. 아니, 이 영화는 일단 조승우 배우의 팬이라면은, 너무너무 기다리신 작품이겠죠. 오랜만에 내부자들 이후,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영화로. 내부자들 이런 처음인가? 그렇죠. 드라마로 꾸준히 또 활동은 하셨지만, 영화로 이렇게 극장에서 또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 또 팬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 동안 오롯이 좀 또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중심 역할이고 네. 어떤 갈등에서 뭔가 가운데서 이 양측을 좀 조율하는 역할들도 있다 보니까 그 매력을 좀 10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극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보면 놀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극에도 그렇고 현대물에도 그렇고 참 네. 잘 붙는 그쵸. 배우인 것 같아요. 연기도 뭐 물론 잘하시고. 네, 또 이미 데뷔하실 때 춘향전으로 그렇죠. 데뷔를 했으니까. 네. 약간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네. 암살에도 잠깐 나왔었네요, 중간에. 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었죠. 내부자들 하고 중간에 이제 암살이 잠깐 있긴 했는데. 특별 출연 같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면 정평님은 지금 나머지 영화들을 안 보셨는데. 예. 그냥 감으로 한번 해봅시다. 감으로. 네. 어떤 게 세 작품 중에 협상, 안시성, 명당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얘가 뭐 누구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없기 때문에 추궁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네. 하고 감 끝이야. 그러네. 네. 세 개 중에 어떤? 세 개 중에 어떤 게 스코어가 제일 좋을까요? 웃을까요? 끝나고 나서. 이거 너무 마지막이라고 너무 막. 괜찮아요. 어때요, 뭐. 그럼. 네. 뭐, 이제 공식적인 조건으로는 안시성의 스크린 수가 제일 많고, 명당, 협상 순이거든요. 네네. 출발은 스코어는 많이 차이는 지금 둘째 날 정도 평일까지는 많이 나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한번 감으로, 평론가의 감으로. 이번 추석에 웃게 될 사람은 누굴 것인가? 네. 이제. 예언이요? 점점 저에게 부담이 다 시킬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시켜. 나오는 사람 다 할 거야. 예언. 정확한 스코어 맞추기, 뭐 이런 거. 네. 근데 안 보셨으니까 스코어는 저희가 피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냥 1등만 찍어보세요. 1등. 참, 이게. 저는 사실, 이번 추석 영화들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추석이나 어떤 설이라는 특수를 겨냥해서 만든다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좀 없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들이 좀 무난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떤 특별한 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니주가 너무 길어요. 1등이 누구냐고. 1등이. 알겠다고요. 1등이 누구냐고. 1등만 원하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네. 그중에 한 명이 더 본다. 그렇지. 1등이 누구야, 1등이. 그러면 뭐 제가 본 명당으로 해야죠. 그래요? 예. 명당. 왜냐하면 본인이 보셨으니까. 봤으니까. 숫자가 하나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으니까. 그렇죠. 저는 심지어 2번 봤어요. 그러면? 전 심지어 2번 봤어요. 되게 유력하네. 그렇지. 이게 영화가 좋아서 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첫 번째를 보다가 심야를 봤거든요. 11시에 봤는데 내가 뭘 본 거지 싶을 정도로 사투를 벌이면서 봐가지고 야 이렇게 가서 내가 방송을 할 수는 없다. 아침에 다시 보고 왔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명당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제가 일단 본 영화가 명당이라서. 네. 저는 사실 이걸 물개라고 했었어요, 저번 주에. 그렇지. 끝났어, 나는. 나의 예측 망했어. 이렇게만 할 줄 몰랐는데. 세 개 중에. 세 개, 나머지는 다 보셨잖아요. 네. 그 명당이 개 중에 제일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무난해서 웃을 것이다. 네. 연령대가 제일 다양하게 볼만하지 않을까. 취향도 뭐, 그냥. 그치. 무난하게. 그냥. 하나를 봐야 된다면. 명당이다.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했으니까 재미없잖아. 여기까지 얘기하네. 명당 밀어주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명당입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난 안시성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다음 시간에 협상이라고 하고 컨셉을 그 다음 달에 안시성이라고 해야지. 컨셉 잡았구나. 그렇지. 방송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명당 여러분들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명당인데 명당 보시고 온 분들 다른 거는 글쎄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안시성은 이제 싸움이 주니까 전투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가서 볼 것 같고 명당은 뭐 칼싸움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주는 아니어서 조금 뭐랄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 협상은 현대물이니까 그렇죠. 완전히 좀 색깔이 달라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본다기보다는 연인끼리 보거나 뭐 이런 게 타겟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그러고 보면 가장 무난하면서도 야심이 크다고도 할 수 있죠.
흥성대원군도 나오고 막 개중에 아는 역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무난하다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적극적으로 무난하기를 목표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게. 그렇지.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네. 시나리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어떻게든 어쨌든 한 영화에 들어가 있으면서 넓은 연령대가 볼 수 있게, 광범위한 연령대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연령대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 연령이 좀 네네. 명당이고 땅의 어떤 기운 이런 이야기는 오래됐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관심사 중에. 그런데다 이제 어르신들도 좀 좋아하실 만하고 그 조승우 배우의 팬들은 또 좀 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확실히 사극의 로맨스는 극장에서 보기가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궁합 130만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가서 불륜불륜한 청춘 로맨스를 한복 입혀놓고 하는 거를 기대하진 않으니까 아예 안 보는 것 같고. 굳이. 네. 그 사실 그런 거는 TV에서 너무 잘하거든요. 드라마에서 네. 퓨전 사극 뭐 이런 걸로 너무 잘하니까. 해품달 뭐 이런 거. 네. 네. 그걸로 막 수십 화를 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막 광분하시는 층이 극장까지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어르신들도 와서 보기에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네. 맞아요.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상평부터 하고 가죠. 영화 어떠셨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2번을 보고 왔는데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어. 나오면서 저는 항상 이제 반응을 살피잖아요. 네네. 오늘은 건질 멘트가 뭐가 있느냐. 네. 없었어, 멘트가. 2번을 나왔는데 조용해요. 아무 말 안 하면 나가더라고. 다들 네, 뭐 시끌시끌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조용히 나가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어요? 물에 물 탄 것 같다. 이런 느낌인가?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나오면서 말을 하잖아요. 왜 이래? 뭐 이러든지. 열받더라도 말은 하지. 아이 뭐야? 뭐 이렇게. 그녀는 뭐야? 뭐 이런. 맞아. 실망스러웠으면 아이 뭐 이렇게라도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었으면 우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도 말 없이 조용히 퇴장하더라고 다들. 이 영화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무난하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를 추석 때 흥행을 하려면 1년에 몇 번 극장 안 가는 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한두 번 가는 사람이 봐야죠. 네. 이분들이 당황하면 안 됩니다. 뭐지? 내가 못 알아들었나? 이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재밌다고 하기엔 내가 영화를 지금 작년 추석 때 보고 처음 봤는데 이런 조심성이 생기거든요. 무난해야 돼요. 무난한 영화를 보고 무난하게 나오면 뭐 먹으러 갈까? 이제 이 정도 다음 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여야 된다는 점에서 명당의 무난함은 무게가 아닐까. 무기인가요? 물에 물 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원래 모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아까 한 줄평 말씀드렸지만 뭔가 여기저기 조금씩 건드리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건드리다 끝난 거. 예,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 좀 무미의 영화. 야, 무미라고 이렇게 써 보인다. 맛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 싱겁다. 간이 안 돼 있다. 마지막에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보내시는군요. 뭐 영화를 맹물처럼 만들어놨어 이런 맛. 무미. 이건 맛이 없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그렇죠. 심심하다. 그렇지. 맛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지. 의미를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배 감독님은요?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점점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쵸. 영화가. 네. 처음에 가장 심각한 장면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조수rum이 집이 불타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건 좀 내 준비가 안 됐는데 방금 전까지 막 나무에 오줌 싸면서 장난치던 장면에서 유재명 조승우가
갑자기 확 급반전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약간 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건 너무 공식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영화를 막 보다 보니까,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좀 심각해지잖아요. 네. 어쨌든 점점 더. 가장 심각할 때, 갑자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장동김 씨가 이 시의 왕을 능멸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네. 네가 왕이나 얘가 왕이나 아무 상관없잖아, 나랑.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족을 막 능멸하고 막 니네가 왕의 묘에 니네 묘를 그래서 라는 생각이 갑자기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게 몰입이 깨진 건가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백성의 삶과 무슨 상관이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는 주제는 뭘까? 왕족의 정통성을 지킨 충신 얘기인가? 갑자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이제 재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고 막 왕의 야욕 막 이런 게 욕심 나는 애가 하겠지 뭐. 정치혐오. 안 돼. 이러는 거 안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건 왕권 국가잖아. 나 한 표를 행사하고, SNS 열심히 보면서, 네. 뉴스 읽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왕의 묘를 막 지네가 이장하고 한 게,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툭 들면서, 이기는 놈 내 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네. 보게 되는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초반이 좀 재밌었어요. 저자거리가 살아날 때. 네. 근데 그거 근데 딴 데 시장을 지네 손해 보면서 막 장을 세워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건 확 와닿잖아. 그치. 그건 못 들어가는 거야. 다 죽으란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막 살아나고 할 때는 좀 재밌더라고요. 죽어있던 시장을 되살리고 네. 뭐 하는데, 물론 거기 이제 명당 자리를 잘 보는 직관의 역할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영화에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겉돌던데. 그렇죠. 아니, 저걸 직관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수십 년간 시장을 할 사람들이. 그렇지. 거기 있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알겠지. 여기다 이거 세우고, 저기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렇지.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두자 옆에 꽃나무 옮기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영화가 깊이 보면 이렇게 무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미한 걸 잘 즐긴 정도에서 즐겨야 돼요, 이 영화를. 안 그러면 이상한 맛이 튀어나와. 이게 내 몸에 좋은 맹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막, 이 물을 막 씹어 먹다 보면, 좀 쓴데? 이상한 맛이 나오는데? 이런 영화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부작이니까, 네. 전작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보면서 가장 많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상의 배우들이, 진짜 잘 붙었었구나. 만약에 그 배우들이 지금 얘기를 했어도 내가 이렇게 몰입을 잘 못했을까? 그건 모를 일이니까. 네.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몰입이 떨어지게 된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왕을 보면서 뭐가 안 오더라고요. 그 왕이 발음을 그러니까 왕이 쉽게 말하면 왕이 그냥 발릴 것 같아. 그냥 좀 너무 안 돼 보이고 뭔가 권위도 없고 네.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한번 자기 이제 권위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도 절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는 백윤식이 대놓고 왕을 하면 무게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몰입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저는 관상을 뒤늦게 봤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못 보고 그때 제가 영화 안 볼 때라 극장에서 안 보고 나중에 송강호도 나오고 이제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영화는 재밌을 것 같은데 못 봐서 나중에 좀 혼자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이정재가 등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수양대군. 이야. 호랑이 짱이다. 그렇죠. 근데 이정재가 그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본 거예요. 그냥 넣어놓고 본 거지. 네. 그다 얘가 수양인가? 제가 수양 이렇게 하다가 그냥 등장하는데. 네. 이야 캐스팅 대박이네. 그렇죠. 정말 여태까지 얘기했던 궁금했던 게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끝까지 되게 좋았어요. 네네. 굉장히 몰입해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부작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막 생기는 거지. 네. 그렇지.
사실 또 이 영화는 뭐 물론 배우들의 어떤 연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좀 조율하는 게 어떤 연출가의 작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게 시나리오상의 어떤 뭐 아쉬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지금 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뭔가 직관이라는 그 굉장히 매력적인 그 당시 어떤 직업인 혹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뭐 이 땅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거를 조금 더 잘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좀 집중해서 그나마 직관에 대한 관심을 딱 두고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상은 그래도 정말 그 어떤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라면 여기서는 사실 직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좀 의문이 자꾸 저도 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래서 아쉬움이. 관상은 눈에 보이는 얼굴이 배우들의 얼굴이 딱 붙어 있으니까 막 파괴력이 생기는데 그 주제적으로도 관상은 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리고 살아온 게 사람 얼굴 바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건데 했을 때 그럼 땅은 안 바뀌는 건가?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런 질문을 던져주지도 않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멋있게 내려주는 순간이 좀 없어서 오히려 인간의 욕심에 대한 쪽으로 막 뒤에는 이제 치중이 되는데 이걸 굳이 명당이라는 제목으로 직관의 눈으로 이 일을 보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정말 더 그냥 정치 싸움을 보여주는 정통사극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3부작을 저는 사실 궁합은 못 봤어요. 네. 너무 안 땡겨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너무 안 땡겨가지고 결국 지나갔는데 네. 명당을 2번 보느라고 궁합을 못 보고 왔어요. 네. 원래 제 계획은 명당을 보고 그리고 궁합을 보고 그리고 와서 녹음을 해야지 했는데 자는 바람에 명당을 2번 보느라 궁합을 못 봐서 다 보신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자면 물론 뭐 관상이 여러모로 제일 이제 낫다고 하면 궁합하고는 어떻습니까? 서열을 자꾸 이제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1등을 매겨야 되고 이러는데 그쵸. 저도 뭐 관상 개인적인 취향으로 관상이 워낙 그 당시도 압도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배우들의 힘도 있고 일단 재밌었고 그 관상이라는 거 주제 자체도 재밌었고요. 궁합은 사실 뭐 흥하거나 뭐 평가가 이렇게 뭐 좋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뭐 젊은 그 당시 이제 배우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청춘 로맨틱 좀 경쾌한 사극이라서 퓨전 사극이라서 뭐 드라마에서 워낙 그런 걸 많이 봐왔긴 하지만 또 극장에서 그런 어떤 장르의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좀 영화였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명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미여서 예 사실 뭐 평이한 게 장점이지만 영화적으로는 그 평이함이 사실 좀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궁합이 좀 더 맞으셨군요 취향에. 네.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관상이 참 좋았는데 이 명당과 비교해 보면 관상을 다 보고 났을 때는 좀 아쉬움에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요? 네. 왜요? 이종석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송강호는 아무것도 못 바꾸잖아.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서 오는 약간의 깝깝함이 있더라고요. 얘가 막 많이 슬프고 끝나면 되는 건가? 그리고 거기서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들이 죽는 건데 이게 누가 왕이 되는 거랑 상관없는데 주인공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옆에 껴져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조금 더 뭐가 이렇게 되면 어땠을까? 근데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못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게 거의 완벽한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취향에. 근데 뭔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한계가 명확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명당을 보고 나서는 그런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똑같았는데, 뭐, 알겠어. 뭐, 직관이 뭘 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뭐. 홍성대원군 얘기니까. 오히려 허점도 많고, 클라이막스에서는 훨씬 더 아쉬움이 많을 법한 비약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껴맞추려고 연출해놓은 장면들이나 막 이런 게 막, 그 반전의 반전을 막 보여주려고 뒤에는 막 화려하게 뭐가 많이 일어나지만, 이게 전혀 몰입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훨씬 크게 들었거든요. 관상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더 아쉽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더 가볍게 만들어서 나를 편하게 보게 만든 느낌이 있어서, 이런 영화가 차라리 나은 건가? 그냥 추석 때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상은 정말 완벽하고 빡빡하고, 이 주인공의 막, 회화한거 막 이런 걸 내가 진짜 무겁게 보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애초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나리오상의 약간의 한계를 막 계속 곱씹게 됐었는데 관상은 오히려 명당은 관상을 리바이벌 하면서 훨씬 더 생각 덜하고 편하게 볼 수 있게 바꿨다는 점에서 이 3부작이 계속 온 방향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1, 2부는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3부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부모님의 묘를 잘 쓰면 자식들이 흥한다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게 명당을 왜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그러면 명당을 점보는 거나 아니면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게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같은 땅을 놓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어느 시기에 누구한테 말했느냐에 따라 누구의 말이 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그걸 실제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신념을 바꿔서 말한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불멸의 진짜 명당은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설정 자체가 너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뭐 절대적인 명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관객들에게는 그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관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해설자이고 해석자인 거잖아요. 그 본인의 어떤 논리와 공부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땅이 왜 좋은 것인지를 말로써 드러내고 그 말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조승우 씨가 맡은 직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너무 축소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흥선 쪽과 김 부자의 어떤 집안 사이에서 사실 조금 어떤 직관이라기보다는 약간 흥선의 어떤 동료 정도로 머물거나 이게 뭔가 더 좀 이 사람의 역할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갔었으면 영화가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보는 재미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로케이션이 그렇게 뭐 어떤 풍수지리학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긴 해요. CG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죠. 설명하는 족족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식하면서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를 찍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억에 뭐 나무들이 휘어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 장면 빼고는 나머지 명당을 설명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설명을 하는 거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맛이 있었나? 그 마지막에 그 가야사 쫙 보여주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멋있으면 명당인가? 그러니까. 그게 또 사실 CG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왜 명당인 거지? 포커스도 흐릴 때 CG라서 그런지 이걸 내가 자세히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강물이 이렇게 굽이쳐 있으면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대가 있다 끊어질 뭐 설명을 차라리 좀 해줬으면 뭐 강물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쫙 보여줬을 때
그 수양대구는 얼굴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딱 끝났듯이. 그렇죠. 아, 이거구나. 그렇죠. 이게 보여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지? 초반에 그 문필봉이었나요? 그런 장면이 좀 있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 저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런 면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승우 씨가 연기 굉장히 잘하는데 네. 저는 유일하게 그 부분만 좀 어색하던데요. 왜냐면 네, 13년 후 해가지고 나와서 설정상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검소하게 살고 가족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옳은 말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돈이나 벌란다. 사기치고 다니는 거잖아 한마디로.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돈 벌고 어쩌고 이렇게 공갈 다니잖아요. 나눠가지고 바람 잡으면 바람 잡으면 이렇게 쓱 해서 빠지고. 근데 그런 거를 하러 다니는 조승우가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상에서는 송강호가 이렇게 했다가 확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완전 나라가 떨어져가지고 모르겠고 나만 챙겨 돈 벌고 하면 된다. 라는 거를 하는구나 라는 게 됐는데 처음 해볼 때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사람들 도와주는 건가? 맞아. 아니면 이걸 뭐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두 번째 보니까 아, 이게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벌면 되는구나. 그치만 복수는 하고 싶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건가? 그분 저작거리 막 뭐 다니면서 뭐 그 시장 해주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애매하게 남아있는 멋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망가져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정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될까봐 반은 멋있고 그치. 반은 모르겠는 거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돈도 안 받고 뭐 했지 않은가? 나 근데 그럼 뭘 하는 거지? 오히려 그때는 옆에 있던 유재명 씨가 하는 말이 그거 제일 옳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람 같고 조수 씨는 약간 신선인가? 이게 사람이 아닌데 목표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연기는 잘하시니까. 조승우 씨 우리 보호합시다. 조승우 씨의 팬들이. 그렇죠. 아니, 느끼지는 못하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승우 씨 연기가 아니고 캐릭터 자체가 맞아요. 이거는 좀 일관성이 갑자기 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러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하는 역할을 이제 복수 내지는 쭉 가니까 이제 그냥 딸려가는데 거기는 이걸 망가졌다고 보여주려는 거였는지 캐릭터의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비슷한 점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장면이 뭐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이 되니까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 딱 느껴지진 않는 장면이 흥선대원군의 첫 장면도 좀 그랬어요. 충분히 또라이 같지도 않고 바보 같지도 않고 걔 훌륭내 내라고 그러는데 잘.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가 저라고 엎드려가지고 막 받아먹고 하는 신용을 하니까 그제서야 막 웃으면서 저런 보는 재미라도 있으니까 상들려 두는 거야라고 진짜 왕족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대감집 세도가들이 좀 바보로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지. 저 영국에 속는다는 얘기야 지금? 약간 뭐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뭔 줄 알겠는데 여기서 약간 리얼함을 득해야 되는 장면에서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장면은 취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막 혀가 꼬여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왜 분장을 안 했을까요? 그건 약간 궁금했어. 얼굴에도 코라도 이렇게 좀 빨갛게 하고 나와야. 맞아요. 아니 진짜 주성 씨가 원래 술 먹으면 얼굴 하얘지시는 스타일인가?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먹고 한 건가?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럴 수 있죠. 술을 먹었는데 티가 안 나고. 그쵸. 근데 이게 꼬여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였을까? 연기된 연기일 뿐. 그러면 화장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좀 막 이렇게 꼬인 걸 발음 막 하고 하는데 얼굴이 멀쩡해가지고. 이거.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약간 애매한데 지금 바보짓 하는 거야 하고 딱 넘어가 사람들이 막 와 웃으면서 오케이 그럼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네? 라고 그냥 편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더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채원 씨가 탁 던져주고 이렇게 탁 보고 뭔가 해놨잖아요. 둘이 이들이 뭐가 지금 그냥 저냥은 아니고 어떤 관계인지 나중에 설명해 줘야 되는 관계까지 보여주고 그 지성 씨가 막 이걸 받아먹고 영감들이 웃고 하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는데
그 전개가 저한테는 매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거기 있던 기생들이 전부 다 이것도 먹어보시오, 이것도 먹어보시오 막 던지잖아요. 왕족한테. 너무 맹탕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말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기생들까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기생들까지도 얘한테는 이럴 수 있다를 그럼 진짜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참담하고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느낌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퓨전 사극 보는 느낌? 갑자기? 그렇죠. 네.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캐릭터들에게 좀 공을 좀 더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그냥 뚝뚝뚝 장면이 끊기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약간 뭔가 몰입을 하려 치면 바로 또 다음 이렇게 넘어가서 일종의 짧은 예고편들의 연속처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배우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배우 얘기를 물론 이제 조승우 씨가 제일 연기를 뭐 잘하셨던 것 같고 조승우, 백윤식 씨야 뭐 연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고 관록도 있고 이 영화를 사실 이렇게 쭉 끌고 가신 것 같은데 유재명 씨가 저는 생각보다 잘 모르겠던데요. 관상으로 치면 조정석 씨 아니에요. 네. 조정석 씨는 짝 붙는 느낌이었거든요. 유해진 씨나 뭐 요런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재명 씨 연기 잘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비밀의 숲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보고 아니 내가 늘상 만나던 부장검사야. 진짜 같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저런 대박이다.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캐릭터 잘 하시네. 근데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분이 그쵸. 연기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안동에 갔더니 막 이야 야 우리 조상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막 이럴 수도 있지. 그런가? 제가 사극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약간 어색했어요. 유재명 씨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 캐릭터가 맞나? 이것도 두 분의 케미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유재명 씨가 가진 캐파를 충분히 다 활용했나? 그러니까 홈런 못 치고 들어간 삼진 3개 당하고 들어간 이승엽 씨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대사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영화에서 대사 치는 게 굉장히 맛깔나게 대사를 잘 살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뭐 시장터에서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생기는 상황들을 좀 유머러스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있는데 그래요? 이 캐릭터 어색하던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은 재밌게 이 연기자였던 관록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살아있거나 뭔가 이 조승우 씨가 하고 있는 역기랑 이렇게 같이 뭔가 짝짝짝 맞아 떨어진다 이런 느낌 저도 못 받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그 배우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그쵸. 뭐 전반적인 어떤 아쉬움 속에서 그런 게 좀 살아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설계가 좀 된 면이 있네요.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잖아.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계속 붙어있어.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2가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여기서 암만 굴러도 안 다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 판에서는 뭔가 우리가 굴러가지고 막 쑥검댕이 다 묻어야 돼. 라고 뭔가가 압박이 느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 제가 말한 2 유형을 제외하고는 저는 약간 실패하는 영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곡성 같은 영화는 촬영하는 사람이든 연기하는 사람이든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가 느껴지는 영화는 이 3부작으로 치자면 관상 같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조성석 씨가 막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뭐 송강호 씨가 뜬금없이 엄청나게 슬픈 장면과 진짜 웃긴 장면이 같이 붙어 있는데 김혜수, 송강호, 조성석이 3명이 이정재가 자는 침소로 들어가가지고 막 정을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하는 이 장면이 여기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져도 사람들이 그냥 웃고 즐기지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할 거다. 라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현장이어야만 그 정도로 유명한 명배우들이 너무 유치한 장면을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해도
내가 그걸 우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 있는 영화. 네.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A가 충족되든 B가 충족되든 뭔가 충족돼야 우리가 볼 때 그게 느껴지는데 이 영화는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 배우들이 거기서 막 그렇게 놀면서 자기 능력보다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만듦새는 문제가 없는데 느껴지는 바는 적은 영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고 했을 때 뭐 관상은 배우들 얼굴이 중요한 영화니까 어쩔 수 없고 명당은 장소가 중요했던 영화니까 뭐 배우 연기가 그렇게 남는 게 없지 않나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역사적 사실에 명당 풍수질이라는 걸 잘 엮어서 어떻게 엮어가지고 마무리만 잘 해놓으면 네. 뭐가 나올 것이다. 중간중간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에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 영화가 지향한 바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것을 둘러싼 어떤 암투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좀 잘 만들어졌어야 지금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봐온 관객들에게 좀 더 호소가 있었을 것 같고 기대하는 바는 저의 경우는 그런 정말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관의 어떤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이든 아니면 뭐 장소에 대한 거든 그런 게 또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걸 기대하고 가셨다면 좀 조금 실망이 있지 않을까, 아쉽지 그렇죠. 않을까. 전 두 번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우와, 뭐 한 거라든지, 아니면 관상의 이정재 씨 얼굴을 볼 때 등장 씬이라든지,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빡 와서 박히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을게는 약간 다들 그냥 좀 무난하게. 그리고 다 딱히 뭐 모자라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캐릭터 중에 박중선 씨는 좋던데요. 좋죠. 네, 이번 작품에서는 야 저분이 제대로 진짜로 야비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갓도 입은 옷 색깔도 뭐 이런 것도 저승사자 같고 잘 만들었어. 훌륭하더라고요.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었어요. 개집. 안에 이렇게 나무 있고, 정원 잘 만들어놨다. 약간 이런 느낌? 신세계 정원 같고, 기원 같고. 집 인테리어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 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양동근 씨가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 장면 사실 뭐 장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참 좀 어색하고 난감한 장면인데 양동근 씨가 퍼펙트 게임으로 박희공 감독님과 조승우 씨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또 그 영화의 그 비화를 보면 조승우 씨가 먼저 양동근 씨가 선동열 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연락이 잘 닿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하기 캐스팅을 이제 끝내야 되는 마지막 날 수소문 끝에 조승우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양동근 씨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바로 이제 성사가 되어서 두 사람이 선동열, 최동원 두 역할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좀 그때 좀 케미가 좋았고 이번도 아마 카메오 그런 친분과 애정으로 카메오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양동근 씨도 그렇고 손병호 씨도 손병호 씨는 인사동 스캔들까지 나왔던데요. 퍼펙트 게임에도 나오고 이제 테이노 씨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작품에 조연으로 나오시는 분 계신데 미생에서 보면 걔 약간 얄미운 역할로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요 분도 퍼펙트 게임에 나오셨더라고요. 테이노 배우는 저는 얼굴도 알고 좀 좋아하거든요. 나올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얄미우면서 약간 되게 현실 감각이 예리한. 근데 하여튼 밉상, 이런 역할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흥성군 옆에 있는 거예요. 흥성군 옆에 계속 있었지. 뭔가 이거 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너무 그냥 미미하게 잘 서포트해주는 역할로만 나와가지고.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조금. 오히려 제 기대를 충족 못 시키는 경우가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인물들이 다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문채원 씨가 맡은 역할도 사실 되게 멋있을 수 있는 역할인데. 문채원 씨는 카리스마가 안 묻어나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보면서.
야, 김혜수 씨가 정말 발군이구나. 그렇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딱 압도하는 기생으로서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딱 등장하고 존재만으로도 그쵸. 그 모든 걸 압도하는 게 있는데 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뭐 아우라나 카리스마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로 설명을 하는 그렇죠. 단어를 만들 정도니까 우리가 배우의 어떤 아우라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게 참 합이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우라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들이 캐릭터가 좀 충분히 그것을 좀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뭐 분량이든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이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배우가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바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초선이라는 이 문채원 씨가 연기한 이 초선도 더 좀 힘있게 그래서 그 뭐 흥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뭔가를 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문매를 맞는 장면 그 멍석말이 해서 너무 예쁘잖아. 네, 정말 엄청나게 이게 당하고 한참 두드려 맞았는데 얼굴이 너무 고와. 뭐야 이게 너무 지금. 전 거기서 살아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로 하면 지금 와 여기서 보여줄래나 뭔가를 되게 긴장했거든요. 팔다리 막 다 부러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을 줄 알았어요. 와 그걸 보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게 나와야겠지 했는데 머리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 깜짝 놀랐네. 아니 저는 얼굴에 껌당이라도 좀 묻히거나 거기에서는 그냥 한번 멍석이라도 한번 이렇게 썼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찍었으면 머리라도 흐트러. 야 근데 너무 이렇게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고 흥성군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걔네가 진짜 중요한 직관 갈아타려고 새로 이렇게 애들 뽑으려고 할 때도 김씨 부자 옆에 있을 정도로 좀 핵심 측근이잖아. 그럼 얘는 까딱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애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편해. 그리고 처음에 조승우 씨와 유병재 씨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생집에서 맨날 며칠을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그냥 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들어올 때 전 그게 참 배우들을 안 도와주는데 배우들에게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속 촬영. 뭐 없는데 거기서 배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발, 두 발 걷고 앉는 건데 그럼 막 이렇게 쪽으로 오면 뭐가 생깁니까? 그거 배우만 이상해지는 건데, 그런 걸로만 그냥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 의리의리한,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명당이 아니라 흉당인데, 밤에 불이 안 꺼지네? 저 집 뭐 하는 데지? 누구 거기 있잖아? 하고 보면, 막 진짜 막 요기가 서려 있는 기생집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살려줘야 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앞뒤 설명 하나도 없이 막 그런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살다 못 살려지면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세 보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조승우 유병재가 바보가 같아요. 그때 탁 들어와가지고 딱 앉으니까 갑자기 조승우가 쫄아요. 이러면서 쳐다봐.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의 최고봉이 마지막에 멍석마리로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복수를 못해서 원한을 못 갚아서 한이다 하면서 김성균 씨가 이렇게 들고 있는 칼을 자기가 탁 찔러 죽잖아요. 그때 김성균 씨가 너무 무서워해요. 놀라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 배우의 죽음을 격상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도 바보가 되고 죽은 사람도 바보같이 죽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약간 너무 그런 연출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그때서야 알았잖아요. 그 집안의 어떤 그 아버지의 원수, 뭐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한 한 이런 것을 초선이 갖고 있었다는 거 그 마지막 순간에서야 짧게 그 말로서. 그 전에 얘기를 하긴 했죠. 그랬나요? 영화를 두 번 안 봐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개울가에서 개천에서 그 흥선하고 얘기할 때 뭐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저도 사실 두 번째 알았어요. 전 그거 말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몰래 밤에 몰래 만나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지 너무 대낮에. 막 길에서 말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12세구나를 자각했던 부분이, 네. 그 양동근 씨가 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야, 정말 12세를 심의를 준수했구나. 심의 준수했죠. 왜냐면 빗겨서 깔고, 남편을 바깥에 하고 어쩌고, 이제 들어오잖아. 내가 경건한 마음을 어쩌고, 놀래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저고리라도 벗던가, 네. 이런 게 어깨라도 드러나야 그렇지. 놀랄 텐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 양동근이 놀래가지고, 네. 약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12세구나. 12세. 정말 무난하게 이게 좀 이 영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타겟층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2세를 받는 걸 지향했나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또 12세에서 15세들도 네. 충분히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재밌을까?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거랑 네. 그들이 보고 재밌을 영화를 만드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항상 그런 게 좀 걸리거든요. 어떤 이야기다 했을 때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봐야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만들 텐데 그걸 넓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네, 특정 타겟을 위해서 만들겠다 하면 추석 때 개봉하는 영화로 사이징을 못 할 것 같고. 추석용으로 라인업이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리고 네. 100억 넘게 어떻게 때려볼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게 범용으로 만드니까 아마 네. 약간 심심해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영화는 그러면 적정거리가 적정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영화에 설치해놓고 싶은 게 있습니다. GPS와 알람. 그래서 알람을 켜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추석, 내년 설 이럴 때도 또 막 어디선가 틀어지거나 네. 아니면 내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넣어놓으면 네. 알람이 울리게 적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얘는 그래. 멀리.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년 설에 TV를 보고 있어. 점심 잘 먹고 가족들이 같이 인지들하는 거여서 밥 먹고 나서 차 한잔 하는데 TV에서 탁 켰는데 이게 틀어진다. 네. 하면 저는 딴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알람이 울려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평님은요? 저는 남의 땅을 노리면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메시지. 땅속에 묻어놓으려고? 회칠해가지고 이렇게? 네. 굳이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데가 명당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이 영화는 조금 네. 저도 좀 멀찌감치 좀 두는 것으로. 네. 그래요. 근데 봤으니까요. 굳이 적극적으로 피할 만한 영화가 하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지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저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지 내가 알 정도의 의미로 알람을 해놓지 피하고 싶은 정도의 알람은 아닌 걸로.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는 관상을 다시 보고 싶다. 네. 어느 생각을 정말 했어요. 관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때 느꼈던 즐거움을 못 채워준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조승우 씨와 백윤식 씨 또 박충선 씨 연기가 매우 훌륭해서 인상적이긴 하지만 네. 합이 안 맞거나 이렇게 조금 겉돌거나 이런 느낌의 캐릭터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네. 관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네. 요거를 보고는 아니 그리고 2번 봤으면 됐지. 그럼 내 돈 내고 2번 봤는데. 그럼 우리나라 할 일은 다 했잖아.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욕할 수 있어. 2번이나 봤는데. 그럼 개봉한 다음 날 이렇게 해가지고 연달아 지금 2번이나 봤어요. 다른 영화를 한 번씩밖에 안 봤는데. 이 정도면 명당 많이 하지. 네. 그런가? 네. 그럼요. 사실 이 영화가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땅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땅에 맞는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영화, 그게 좀 이 영화의 좀 중심에 있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두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명당이겠거니라는 게 정말 좋은 의미로는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와 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어붙여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이 영화를 어디 놓고 싶은지 제가 이제 확실히 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시지에 따라 어디나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걔가 있는 곳이 걔한테 어울리는 자리예요. 일단 창문역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곳이 걔가 있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한국 영화 개봉한 3편. 더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대. 네, 보실 분들 보세요. 네, 너무 무섭대요, 네, 여러분. 그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네요. 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대요. 그거는 못 하겠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더 너는 건너뛰고 나머지 3편들을 이제 해드릴 텐데 첫날은 명당 해드렸으니까 또 너무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너무 엄격하게 얘기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영화를 하나 봐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 거 조금만 참고하셔서 각자 취향에 맞으시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시즌2가 이제 곧 마감하는데 마지막으로 정평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그러게요. 제가 미리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리얼 마지막. 단관에 오셔서 또 이제 실물과 함께 말씀하신 거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시즌2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저 즐거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저의 버벅거리고 어색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저는 계속해서 영화 관련해서 글 쓰고 또 관객분들 만나고 참 웹진 얘기 제가 안 했는데 웹진에 지금 글 쓰고 계신데 웹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영화 웹진을 하나 동료분들과 만들게 되어서요. reversemedia.co.kr 리버스미디어. 리버스라는 게 역전의 이런 리버스샷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것들을 조금 다르게 봐보자 이런 의미로 지었고요. 리버스미디어.co.kr?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들 쓰는 게 있으니까 또 글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재평론가님 하시는 활동 눈여겨 봐주시고 또 집이나 이런 거 하시면 또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웹진에서 글로도 만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을 많이 저희가 사지로 모은 건 아닌가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버벅이면 우리 테리 오빠가 잘 편집해 준 덕분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도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 기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죠.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29일 날 서울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표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오시고 표 안 사신 분들은 지금 빨리 예매창으로 확인하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되면 좋겠네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영화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